그냥 싫어서 떠나는 거는 되게 위험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싫어서 그냥 그러면 난 떠나겠어 해서 딴 데 갔는데 또 싫은 이유를 거기서는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같은 이유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떤 거를 더 높이고 싶은 사람인지에 대한 본인의 가중치를 잘 판단해서 그런 거를 채워줄 수 있는 곳으로 안전하게 이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정말 중요한 얘기 중 하나는 네. 절대로 회사가 싫어서 떠난 다음에 찾지 말라는 거예요. 아, 미리 네네. 찾아라. 네네. 왜냐하면 떠난 다음에 찾으면 협상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네, 연봉을 높이는 법과도 이게 연관이 돼 있는데 네네. 제가 이미 이 회사에서 너무 잘 다니고 있고 그리고 뭔가 부족하긴 하지만 여기서 정말 본인의 커리어를 잘 쌓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과 지금 막 잡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구한테 연봉을 좀 더 줄 것 같으세요? 좀 더 제한을 더 할 것 같으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 네.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라도 빼오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협상력, 유저 입장에서 보면 되게 협상력이 떨어지는 일인 거죠. 네. 네. 보통 왜 이직하느냐라고 네. 질문을 하면 크게 5가지로 답변을 하세요. 네. 제일 많은 퍼센티지로 나오는 게 연봉, 네,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 그게 한 30%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이 워라밸, 요즘 많이 이제 각광받고 있는 네. 그 연봉이면 이렇게 일 못한다 라는 시간? 거죠. 결국에는 시간 그 가성비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업 문화. 아, 나 이런 분위기에서는 일 못하겠어 라는 게 이제 분위기. 있고, 네 번째가 사람. 사람. 예. 되게 의외로 네. 네 번째네요, 사람이. 네. 그리고 5번째가 개인의 성장. 개인의 성장.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고 네. 사람마다 가중치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한 가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섞여 있잖아요. 네네, 보통. 맞아요. 그러니까 뭐 연봉은 괜찮은데 워라밸이 너무 나빠서 나가는 사람, 혹은 연봉은 괜찮은데 사람이 그지 같아서 나가는 사람, 아니면 뭐 사람은 괜찮은데 뭐 다른 뭐 전반적인 문화가 너무 억압적이어서 나가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죠. 네. 그리고 다니다 보면 또 그 본인이 되게 싫어했던 것들이 되게 누그러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게 또 이제 그런 그 기회들이 생기니까, 만약에 기회들이 생기니까. 있을까요? 연봉 데이터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네. 제일 큰 팩터가 산업군이에요. 산업군. 네. 그러니까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시대별로 또 되게 많이 변하고 있어요. 네. 예전 같으면 그 정유회사 그리고 금융회사 이런 데가 엄청나게 고연봉을 받았었죠. 네. 근데 그게 뭐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뛰어나서라기보다는 그 산업 자체가 돈을 잘 벌고 있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더 잘해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거고. 그래서 이 산업이 장래에 내가 이제 뭐 한 5년에서 10년을 다닌다고? 10년까지는 요즘 이제 이직 기간이 워낙 짧아지다 보니까 어려웠겠지만 향후 5년 안에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가를 보면은 그게 좀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산업군이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산업군이 성장할 거냐, 망할 거냐.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건 뭐 산업에 대한 편견이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오프라인 상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산업들, 예를 들어 뭐 종이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물론 잘하는 곳들은 있지만 시장 규모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굉장히 소수의 회사들 빼고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반면에 뭐 온라인으로 뭐 서적을 뭐 홍보한다든지 뭐 판매한다든지 이런 데는 오히려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오히려 더 클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런 거구나. 이 기업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종이책 하던 데가 그렇죠. 온라인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팩터는 이제 산업 안에서 그 기업이 잘하고 있느냐. 근데 그걸 어떻게 볼까? 이게 막 회사에 재무제표가 나와 있는데 이제 뭐 상장사들은 다 이렇게 우리가 얼마 벌고 있고 얼마를 잃고 있는지 다 나오긴 하지만 또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걸 외부에서 보긴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잘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 매출이 있으면 매출 성장률을 보면 좋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사람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좋아요. 직원? 네네. 직원 수가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느냐. 이게 이제 간접적인 지표인 거죠. 그 회사의 직원 수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사이트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회사의 그 직원 수를 검색하면 바로 나오기도 하고, 네. 혹은 이제 뭐 크레딧잡이나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 월별로 이 회사에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도 다 이제 월별로 체크가 돼요. 크레딧잡. 네네. 그렇구나. 직원 맞아요. 네. 직원은 그러니까 이건 너무 정직한 지표인 게 네. 돈 벌 자신이 없는데 막 네.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데 직원을 더 채용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앞으로 더 잘 될 거고 더 투자할 곳이 많고 지금 내가 자신이 있으면 직원을 더 채용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제가 직원을 채용을 안 하잖아요. 아, 직원 수의 증감 여부를 확인해 보면 네. 좀 그 알 수 네. 있고. 그리고 뭐 이직률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지표기도 해요. 이직률.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직률 자체가 절대적인 잣대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산업별로 굉장히 회전이 인력 회전이 빠른 산업이 있고 아닌 사업들 있잖아요. 평균 대비보다 더 높은 데가 있고 더 낮은 네네, 데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 기업들의 이직률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이 산업은 잘 성장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산업 대비해서 너무 이직률이 낮다 정도는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데로 가면은 좀 더 연봉을 네. 많이 받을 수 있고. 왜냐하면 연봉이 오른다는 거는 본인의 네. 그 영역이 넓어지는 것도 있고 네. 뭐 회사가 커서 이제 많이 받는 것도 있지만 영역이 넓어지고 자기가 매니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매니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직급이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가 있어요. 맞네. 네. 그 사람이 적은 곳은 뒤에 이제 신입이 안 들어오는 곳은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네. 직급이 올라간다라는 건 본질적으로 내가 다루는 네. 그 뭐라 그러지? 사람의 범위가 네, 늘어난다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냥. 그러니까 이거 3명 있는 회사에서 네. 나 대표, 너 전무, 네. 너 뭐 이거 상무 의미가 없잖아. 그냥 그거지. 네, 네. 이름으로 불러도 되는데. 네. 네. 맞아. 뭐 이 팀장이더라도 밑에 100명 있는 팀장이 훨씬 네. 더 연봉이 높을 네, 거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산업을 보고 네. 그리고 그 회사를 보고 회사.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기잖아요. 네. 나의 개인이 이제 연봉을 높여야 되는데 아까 네. 전에 첫 번째 말씀드린 게 회사를 떠나기 전에 준비하라라는 거고요. 네. 협상력을 높이기 네, 위해서. 협상력. 네. 그리고 추천사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추천사. 네. 왜냐하면 그 HR 담당자는 너무 누군가를 뽑고 싶어요. 사람이 필요해서 너무 네. 이제 애타게 찾고 있는데 네. 그냥 온 사람과 정말 추천을 받아서 온 사람과 네. 뽑을 때 이 사람이 더 이제 신뢰도가 높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이 사람한테 연봉 협상을 하는데 연봉을 정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라는 뭔가 그 생각이 박힌 상태에서 협상을 하게 되면 그 본인이 이제 약간 더 높여달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요. 이 추천사라는 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앵커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생각에.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진짜로 그런지 찾아봤어요, 데이터를. 네. 근데 추천사를 받은 분들의 연봉 테이블을 까보니까 네. 아닌 분들 대비해가지고 10% 정도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럼 아까 처음이랑 되게 연결이 되네요. 네. 처음 갈 때부터 지인, 선후배 이런 거에 추천을 네. 해가지고 간 네. 사람은 아무래도 월급을 더 받을 네, 가능성도 높다는 네. 거죠. 왜냐면 그게 이 사람은 실력이 있을 거다라는 뭔가 인간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대표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데이터상으로도 네.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 네. 협상을 하는 타이밍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협상 타이밍. 네. 보통 이제 처음부터 되게 높게 부르거나 하게 되면 네. 아예 채용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최종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네. 저를 너무 뽑고 싶어하고 제가 바로 막 빨리 출근했으면 좋겠는 상태가 됐어요. 네. 그럴 때 근데 저는 이런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하면 예, 그때는 이제 이 사람을 포기하기가 너무 늦은 거죠. 또 예. 해야 되니까. 네. 네. 마지막 카드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악당이다. 처음에는 네.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에 칼자루가 이제 앞에 딱 있으면 그때 네. 근데 이제 굉장히 겸손하게 그리고 그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전 직장 연봉 대비해서 몇 네. 퍼센트가 되면 좋겠는데 거기서 좀 모자란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성과가 이 정도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거나 그랬을 때 이제 좀 먹힐 가능성이 높고 그냥 무작정 근데 저는 얼마 이하는 안 보겠습니다 하면은 얘 회사에 들어와서도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 그럴 때는 오히려 정말 마지막 카드라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예. 잘 따져봐야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인사 담당자들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이 이 채용 과정에서 여기 들어와서 회사가 겪은 손실 그만큼은 내가 좀 더 불러봐도 되겠다. 한 300 정도는. 왜냐면 그걸 또 해야 되잖아요. 채용 프로세스를 그러면. 네. 근데 끝으로 갈수록 확실히 협상력이 회사보다는 내 쪽으로 오게 되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다. 네. 이게 공채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다 같이 들어가는데 제가 무슨 협상력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뭐 연봉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쟤 미친놈이다 이렇게 딱 찍히기 좋은 거죠. 근데 수시 채용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협상력이 조금 더 있는 거고 아마 앞으로 인구 구조가 지금 저 때 수능을 60만 명 넘게 봤는데 지금 30만 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 구조가 점점 사람이 더 귀해지는 시대가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의 스킬셋과 커리어를 잘 닦으면서 이제 협상력이 아마 더 이제 높아지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 이직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주로 인터넷을 찾아요. 한 30% 이상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먼저 찾아요. 저도 그랬는데. 네. 그런데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모두가 다 보는 정보잖아요. 다른 정보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깊은 정보가 아닐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정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합격하는 사람들의 그 주요 제1 채널은 지인이나 선후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이직을 하고 싶은데 어떤 분야로 이직을 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줄 사람을 찾아가는 것.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이 분야에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이 회사는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고급 정보들을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기회를 또 줄 수 있어요. 내가 그러면은 저기에 한번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거기에 포지션 있는지 한번 물어봐 라고 이제 소개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정보 찾고 거기에 그냥 딱 클릭해서 지원한 사람과 고급 정보를 다 갖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자기를 준비한 채로 소개받아서 가는 사람이 완전히 게임이 다른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두 번째 그 요소가 있는데 추천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랑 그 같이 일을 했던 직장 동료거나 상사거나 멘토거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 친구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 좀 추천사를 받아라라고 좀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일반적으로 지원한 사람들도 있고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의 그룹을 비교해 보면 추천을 받은 분들이 안 받은 분들 대비해서 약 평균 3배 정도가 합격률이 높아요. 3배나 높다는 거예요? 직군마다 조금씩 다른데 추천이 굉장히 중요한 직군에 있어서는 훨씬 3배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뭐 HR 직군, 사람을 다뤄야 되는 직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업 개발, 이 사람이 뭐 사업을 개발했다고 했는데 진짜 얼마나 잘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주관적인 영역이 강하면 강할수록 추천사가 발휘하는 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낙하산처럼 막 이렇게 누군가 찔러주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합격되는 사람은 인터넷으로 먼저 알아보지 않고 주변에다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나 이직하고 싶다고. 물론 인터넷도 찾아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메인 소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조적인 소스죠. 근데 이직하고 싶다고 주변에 얘기를 하면 그게 회사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요? 대표가 모르게 하면 되죠. 그거야. 네. 보통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그 업계 친구들한테 요즘 나 이런 고민이 있어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다 하거든요. 그쵸. 업계 네트워크에 있는 그런 지인들. 아니면 하다못해 뭐 동아리 선배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메일을 보내서 좀 자기한테 이런 멘토링을 해달라고 한다거나 뭐 어떻게 해서든 간접적인 경험 그 관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같이 일을 했었던 뭐 그 상대 회사라든가 뭐 얼마든지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골방에 갇혀 있지 않은 한. 뭐든 하려면 움직여야 돼요. 진짜로. 제가 잘 안 풀리던 시절에는 저 골방에만 있었거든요. 진짜. 뭘 하긴 해야 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론해 보면 그런 과정에서 자기 객관화가 되게 많이 되고 자기가 뭘 잘하는 사람인지 좀 강점을 네. 잘 좀 스스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되게 큰 강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게 지원서가 회사에 전달되기 전까지 보강이 되게 많이 되고. 네, 네, 맞아요. 나 네.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뭐 그 선배가 그럼 너 이거 할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볼 거고. 네. 아, 나 그거를 내가 좀 부족한데 그럼 네. 더 준비를 네. 할 수도 있는 거고. 적어도 이력서에 헛소리를 쓰진 않겠죠. 네. 네. 소신 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한 곳만 지원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회사에 가고 싶으니까 이 한 곳만 지원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데이터를 보면 한 번만 지원한 사람의 합격률이 네. 한 1%대예요. 3번 지원하거나 6번 지원하거나 네. 뭐 7, 8번까지 가면은 이게 10%가 넘어가거든요. 아. 네. 거기에 추천서까지 붙으면 이제 3배로 이제 한 30%가 되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잠깐만요. 한 번 지원했을 때 합격률이 1%. 네. 그러면 6번, 7번 하면은 합격률이 6에서 7%가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높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자기한테 네. 자기를 필요로 하는 기업 혹은 자기랑 잘 맞는 기업을 만날 확률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만났을 때 네. 이게 데이트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내가 마음에 드는 혹은 서로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날 확률이 되게 이제 낮잖아요. 많이 해보셨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많이 못했어요. 그게 아. 좀 안타까워요. 네. 근데 와이프한테 나가나요 이거? 저는 와이프랑 네, 밖에 안 네. 만나가지고. 네네. 여자. 저도 첫사랑이에요. 네. 와이프가. 네. 네. 많은 기회를 서로 가지면 가질수록 이게 맞을 확률이 높은 거죠. 맞는 사람을, 맞는 기업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 이상의 지원을 할 거를 이제 추천을 드려요. 네. 그러니까 6, 7회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단순히 횟수만 늘려도 산술 합계보다 더 많이 확률이 증가하게 네, 되고 네. 거기서 추천서가 붙으면 3배가 빵 올라가고 네. 거의 한 30%까지도 네, 육박한다는 네. 거잖아요, 합격률이. 네.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처음에 한두 번에서 이제 6, 7번까지 갈 때는 이제 계속 올라가고요. 네. 이게 20번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네. 그 체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예. 아. 그러니까 뭔가 그 다음부터는 이게 그런 확률 게임이 아니라 네. 그냥 막 던지기 시작하는 아. 그런 상황인 거죠. 예. 내가 이직할 거를 이제 조심스럽게 네. 최대한 많은 기업들 혹은 잘 맞는 기업들에게 노출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나를 네네. 그러면 이제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내가 네. 지원하지 않았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그리고 내가 좋아할 만한 기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좀 자기의 프로필을 이렇게 요즘 채용 사이트 보면은 자기 프로필을 오픈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등록을 해놓는 거죠. 좀 괜찮은 사이트들에 네. 등록을 해놓으면 이제 연락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연락 온다는 거는 내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률이 높은 편이죠. 많은 분들이 이력서의 함정에 빠지는 것 같아요. 뭔가 채워야 된다는 강박관념. 근데 합격하는 이력서의 글자 수 기준이 저희가 보니까 데이터가 100자, 200자 다 떨어지고요. 그러다가 400자가 띄어쓰기 포함해서 400자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붙을 분들은 다 붙어요. 400자. 네. 100자, 200자 네, 쓴 네. 거는 탈락. 네, 거의 다 떨어져요. 거의 다 떨어지고 이거는 불성실 아니면 정보 부족으로 떨어지는데 400자부터는 이게 막 이렇게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붙을 분들은. 그러니까 되게 HR 담당자나 채용 담당자들이 필요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다. 400자만 된다는 건데 그러면 400자 안에 이거를 뭔가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그럼 어떤 걸 어필할 띄어쓰기 거냐. 포함. 네네. 어떤 걸 어필할 거냐. 근데 막 외부 이력서들 막 일반 이력서들 보면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진 붙이고 나 혈액형 보고 가족관계 보고 내 주소 보고 내 전화번호 보고 그리고 군대 갔다 왔는지 이런 걸로 하다 보면 앞부분이 다 차요. 절반이 차거든요. 아버지 뭐 하시고 어머니 뭐 하시고 근데 아직도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채용 담당자가. 나는 누군가를 빨리 뽑고 싶은데 정보를 그렇게 주니까 절반 정도가 그냥 날아간 거죠. 그러면 보통 채용 담당자가 이 사람에 대한 그 합격 불합격 여부에 첫 번째 첫인상을 갖는 게 5초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5초 안에 이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되게 불리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어떤 이력서를 딱 보면 저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해왔던 혹은 이런 성과를 만들었던 퍼포먼스 마케팅입니다. 뭐 커머스 에디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필요한 사람 맞네 하고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연습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요즘 이력서 그 받는 회사들 중에 네. 대기업들은 자소서를 받는데 네. IT 기업이나 스타트업들, 글로벌 기업들은 자소서를 거의 안 받아요. 네. 자소서. 네. 그러니까 아, 그 단어가 너무 네. 웃긴 것 같아. 자소설이라고 보통 네.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저도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 언제였죠? 대학교 3학년 때였나 인턴할 때 네. 아버지는 뭐 하시고 어머니는 뭐 하시고 저는 이렇게 자랐습니다. 뭐 저는 긍정적이고 밝음이요 막 이런 얘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막 손이 막 오그라들어요. 근데 그걸로 어떻게 사람을 뽑느냐? 오히려 이력서가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어떤 규모의 일을 처리했던 사람이구나, 이런 게 명확하면 자소서가 만약에 있을 때 그게 관심이 가는 거지, 자소서가 이력서를 뒤엎을 만큼 엄청난 뭔가 효과를 얻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미 자소서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정말 꿀 뚝뚝 떨어지는 네. 이런 직장인분들 중에 그런 질문 많이 해요. 회사 그만둘까요? 어떻게 네. 할까요? 절대로 안 돼요. 네. 네. 근데 저한테 이제 그런 문의가 네. 많이 오는데, 제가 이거 답이 이 이야기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연봉이 혹시 올라가고 있거나, 워라밸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거나, 문화를 개선할 수 있거나, 아니면 사람이 계속 바뀌거나, 본인이 성장하고 있으면 크게 옮길 필요는 없다. 네. 근데 연봉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워라밸이 악화되고 있고, 분위기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사람이 계속 한 사람, 진짜 이 사람이랑만 계속 일해야 되고, 내가 성장도 못할 것 같으면 나와야죠. 그렇네요, 이 5가지. 네. 그래서 본인의 가중치에 맞춰가지고 판단을 잘 하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예. 두 번째 직장부터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은 그때부터는 경력직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력직 분들에게는 본인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세상에 적어도 한 군데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풀고 있고 잘 성장하는 산업에서 잘 성장하는 회사, 그리고 사람을 많이 뽑는 그런 회사에 가게 되면 본인한테도 더 좋은 기회들이 있을 거다. 예. 그리고 뭐 이제 시대가 변해서 이직이라는 게 엄청난 배신이거나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본인의 커리어 성장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고, 이직을 많이 하라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커리어 성장이 멈췄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